지난해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어느덧 개방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다가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도시공간의 변화다. 청와대에서 곧장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이웃 동네인 서천과 북천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는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도약했습니다. K컬처를 탑재하면서 이 청와대는 모든 외국인, 한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의 메카가 됩니다. 지난 1년간 다채로운 문화와 공연을 선보이며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청와대. 이젠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꿈꾸는 청와대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봅니다. 주말이면 이른 시간부터 청와대 앞 도로가 북적입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동네는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는데요. 조용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이 공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이젠 청와대가 온전히 국민의 공간이 된 것이 실감납니다. 특히 요즘은요, 봄꽃 명소로 상춘객들이 청와대를 많이 찾는다는군요. Very beautiful and very gorgeous. I want to live in. 돌아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한 10번은 더 넘게 한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마다 보고 싶은 추억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건 바로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정문을 비롯한 경내 등산로를 개방했고 5월 23일엔 춘추관과 외빈 만찬 장소였던 영빈관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흘 뒤인 26일엔 본관과 관저를 개방함으로써 비로소 청와대의 모든 공간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걷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가 발길을 붙잡는 곳. 그 중에서도 이곳은 유독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군요. 춘추관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청와대에서도 춘추관은 관람객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장소 중에 하나랍니다. 감회가 많이 새롭네요. 기자들만 출입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다 개방이 되니까 좀 더
좀 색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 현대사의 사실 어떤 산 증거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과서에도 제일 배우기 힘든 한국 현대사의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공간을 직접 밟고 눈으로 보고 또 공간의 어떤 냄새를 맡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녹지원. 청와대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녹지원과 그 뒤편으로 이어지는 상춘제인데요. 봄빛이 절정에 달한 5월의 청와대는 관람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편이라 뭐 요새는 여기 상춘제를 자주 오거든요. 예, 여기가 제일 좋아서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올 때마다 좀 보이는 풍경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 다르고 이제 청와대가 이상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늑하고 기분이 잡념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이런 공간이 없죠. 이렇게 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정원을 70년 동안 이렇게 갖고 놓은 공간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사람의 공이 들어간 공간이고 또 여기가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메인 스트리트라 그럴까? 개방과 함께 변화를 맞은 건 경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안에서 곧장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는데요. 북악산은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입산이 금지됐다가 2006년 이후 일부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죠. 청와대 전면 개방과 동시에 완전히 열린 이 길을 통해 우린 북악산이 품은 아름다움과 숨은 이야기를 훨씬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등산을 더 많이 즐긴다죠.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북악산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부터 해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와보고 올해 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개방됐을 때만 해도 막 이런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통 산에는 없으니까요. 네. 뭐 감시 카메라 그런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처음에 개방할 때는 요런 데 넘어서 들어가면은 감지하는 그런 장비들도 다 있었거든요. 북악산은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소입니다. 숨이 가빠질 때쯤 만난 약수터의 바위엔 왕의 만수무강을 뜻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이 물을 떠다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성곽길을 따라 걷는 이 코스는 한양도성 성곽길로 조선시대부터 600년의 세월 동안 든든하게 서울을 품어왔는데요. 정상인 백악마루에 오르면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조선의 왕들은 이곳 백악마루에 올라 발 아래 한양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는군요. 북악마루에서 보면 우리 이제 서울 시내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특히 우리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 백악마루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건국 세력이 봤던 그 역사적 시선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 시선 그대로
우리 도심을 내려다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고 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공하고 발전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또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좋은 공간이다. 600년의 시간 동안 이 길은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근심도 조용히 품어왔다는데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이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답니다. 여기서 다 보이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기 타워도 보이고 이제 경복궁 같은 것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 비 온 다음 날이 원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행 초보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산이고 개방 1년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이용할 수 없었던 산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서울의 그 몰랐던 풍경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면 개방을 통해 국민들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청와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뭐 백악을 간다라든가 이러면 되게 뭐 이렇게 가도 빙 둘러가야 됐고 이게 접근성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런 그 가치를 우리가 이 청와대 지역을 자유롭게 탐방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행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봄을 맞아 청와대 대정원은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예술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데요. 그 청와대 그 봄맞이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줄타기 지금 3시에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뭐 역사가 하나 뭐 거의 역사적인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줄을 걸어서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오늘 같은 날이. 저희 예술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건 저희들한테는 행복한 일이죠. 국민에게 돌려줘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런 잔디밭 위에 도심, 대한민국 수도 도심 한가운데 이런 잔디밭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서 줄을 매놓고 관객들하고 어울려줘서 또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놀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네, 대정원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과 함께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풍경에 흥겨운 풍물가락이 더해져 관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와대 그 봄맞이 마주에서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의 양 이틀 동안 오전 11시와 3시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유. 야, 명인의 몸짓에 관람객들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환호와 탄성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오늘 청와대 구경한 것도 선물인데 공연 여기에서 관람한 것도 오늘의 큰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난해 5월 열린 음악회를 시작으로 청와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정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열린 음악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2,000명의 관람객이 함께 어울려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열린 음악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청와대 본관 앞에서 이렇게 함께 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어 8월엔 춘추관에서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엔 장애예술인 50여 명의 작품 60점을 선보였는데요. 20일간 열린 전시회에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전시장 이곳은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바꾸고 시민들과 예술적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추관의 두 번째 전시는 이상, 윤동주 등 서천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4명의 작가를 테마로 한 문학전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 청와대는 K-팝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폴란드, 호주 등 12개 나라에서 온 댄스팀의 공연을 선보이며 K-팝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춘추관에서 또 한 번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오케스트라인 하트 챔버의 공연. 악보도 지휘자도 없지만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은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힘을 갖고 있죠. 개방 첫 해부터 이어진 장애예술인들의 무대.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프렌들리, 특히 장애인 프렌들리 정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통령께서 그 이전서부터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연, 공간, 그런 기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날 현장을 다녀가시면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이런 기회에 이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4월 한 달 청와대에선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였고, 5월엔 오페라를 비롯한 더욱더 많은 볼거리가 국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종로에서 살아서 이 동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 동네로는 지나다니기가 못했었거든요. 여기는 왕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가 개방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서사에서 보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심정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이젠 민주정으로 진정하게 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의 완성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장소, 유일한 유니크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아닐까. 권력의 심장부, 철저히 가려졌던,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그 곳을 일반에게 이렇게 돌려줬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외국에 가보면 항상 대통령궁 여기는 필수 관광 코스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가 이렇게 열려서 그런 의미, 소통을 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 궁에 2016년인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궁전에 왜 젊은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는가가 궁금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좀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숨결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숨결을 불어넣는 방식이 그런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최고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한다는 거였고요. 역사를 역사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박제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교감하고 호흡함으로써 더 새롭게 만들어내는 재창조하는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청와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청와대 건축물을 보면 역사적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데요. 90년대 지어진 본관 건물에 특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숨어 있답니다. 이게 한국식 고전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건물들을 지칭할 만한 단어가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한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식의 건축물의 형태나 구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 비례나 형태에 대한 고민들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90년대 초반의 한국식 고전주의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양식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혼합된 본관은 목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는군요. 이 공포 양식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다 보면은 한옥의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와 색깔하고 맞추기 위해서 단청도 저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꽤 나름대로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의 한옥을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식이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청와대의 이웃 동네인 서천, 북천, 그리고 삼청동엔 많은 볼거리들이 있죠. 이웃 동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청와대는 관광 클러스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게 딱 하나만, 어떤 장르 하나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다채로울수록 사실은 서로 시너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복궁도 하나의 컨텐츠고, 서촌, 북촌도 하나의 컨텐츠고, 이 안에도 건물들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여민관 같은 건물들은 미술관이나 이런 걸로 시각예술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대한민국을 기념할 만한 딱 정말 단 한 장소가 있다면 저는 본관하고 관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성, 그다음에 예술성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저는 클러스터의 개념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복궁을 비롯해 박물관, 미술관 등 주변에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는 어떤 곳보다도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 관광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외국에서 누가 와도 여기 오면 한국 문화를 다 볼 수 있고 K-팝, K-컬처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악산을 포함하는 이 자연 환경들과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수목들만 갖고도 충분한 학습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알짜배기 21세기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소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남겨둔 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청와대 개방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청와대는 최근 음식, 문화, 클라이밍 등 테마가 있는 10개의 도보 관광 코스를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그 문화 예술의 공간입니다. 많은 그 미술품이 여기에 소장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연의 공간입니다. 5만 그루의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이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K컬처와 함께 K컬처를 탑재하면서 이 청와대는 모든 외국인, 한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메카가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에 의견을 나누는데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이 서울에도 또 중심. 이곳에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백반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칼국수, 만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 한정식까지 먹을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여기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웰컴 투 코리아. 북악산, 인왕산, 이 청와대를 연계한 K 클라이밍, 이 한국을 방문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아주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 2년 차를 맞은 청와대는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관람은 시각 위주, 풍광 위주의 관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 품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을 정하고 청와대 관리 활용을 해나갈 텐데요. 기본적인 접근은 차별화되고 새로운 컨텐츠로 독보적인 흥미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여러 그 장벽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관 협력, 특히 MZ 세대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청와대 역사, 문화,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갈 계획입니다. 각국의 외신 또한 국민의 공간으로 거듭난 소식을 알리며 청와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ebelum menjadi kantor kepresidenan, Blue House telah menjadi bagian dari sejarah panjang bangsa Korea. Pada era dinasti Goryeo yang berkuasa pada tahun 918 hingga 1392, di lokasi ini pernah dibangun aula istana kerajaan. 마지막으로 이 공간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추억의 장소로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나라의 발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치도 좋고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온 분들이 근현대사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 예약 없이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나무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넘어 이제 청와대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